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페인팅 공구를 오로라 AI 롤러인데요. 30% 이상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생 끝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페인팅을 롤러로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쉽고 빠르게 정밀하게 경제적으로 칠할 수 있답니다. 전화하세요. 지금 다시 됐어? 그렇게 잘 잡아. 오디오 잘 잡아. 네, 조상규 변호사 오래간만에 모십니다. 우리 역전의 전사, 역전의 용사, 보수의 전사자. 아니야, 전사. 원래 전사로 뛰다가 전사자 명단에 이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내 감이 있잖아요. 지금 요번에 그 공천 탈락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곧 있어요. 내가 볼 때 총선 끝나자마자 우수수 낙엽들이 이제 당선자들이지 네. 수십 명 떨어져 나와 이제. 거기서 이제 보궐선거에 우리 조상규 변호사가 다시 또 빛을 발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이봉규 TV가 제가 경선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전화 인터뷰도 하고 제가 출연하면서 정말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제가 낙천 이후에도 저한테 위로 전화까지 해주시고 아이고. 근데 좀 너무 늦게 인사드리러 와가지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니요, 이 조상규 시대는 이제부터 열립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만 46세 만 46세 이제부터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이제부터야 만 46세. 난 만 46세에 뭐 아무것도 못했어. 술만 처먹었지. 자, 그런데 이 조상규 변호사는 낙천이 됐지만 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낙연은 뭐 하고 있나? 이낙엽 대표, 이낙엽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 이낙엽 대표에 이거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낙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지금 이 모든 이슈에서 완전히 다 빠져버린 이낙연은 어디가 뭔가? 있어? 선거에 도대체 선거에서 뭘 하고는 있는 건가? 그러게. 왜냐하면 어떻게 치면 제3지대에서 제일 초호화 군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현역 5명. 그러니까. 심지어. 근데 그리고 뭐하고? 제가 늘 외치던 게 있어요. 이재명은 이낙연으로 잡아야 된다. 이재이. 그렇지. 이재이. 좋은 카드였는데. 예. 그래서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잡자. 그래서 이낙연을 응원을 많이 해주자. 이랬는데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무슨 무덤 팠어요? 자, 지금까지 보여온 이낙연 대표의 그런 답답함. 사람이 이렇게 답답해. 답답해. 예. 아니, 임종석이 오냐 마냐 하고 있는데 본인 지금 출마 선언해야 되는데 그것도 딜레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런데 결국 임종석도 어떻게 됩니까? 안 와버리죠. 전화 안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이준석한테도 까이고 임종석한테도 까이면 도대체 이 우리 당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세력 내에서 대안으로서 활동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낙연의 지지도가 과연 상승할 수 있느냐? 그럼 지지도가 하락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 없다? 없다. 기회는 이제 없다. 상승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왜냐하면 이 민주당 지지 세력 중에서 이재명 싫은 사람은 지금 조국으로 다 갈아타 버린 거예요. 뭐 또 오늘 조국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그러면 왜 이낙연은 조국한테 자리를 내줬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못한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조국도 이낙연도 똑같이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했지만 이낙연이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였나?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지. 이재명과 다퉜을 뿐이지 이재명의 피해자이지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그렇게 치면은 조국이 피해자인데? 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피해자 코스프레한테 그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잘못 뺏긴 거지. 조국한테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프레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갈 게 아니라 이재명 심판론으로 갔어요. 그렇지. 이게 그거야. 차라리 이재명 심판론으로 호남의 마음을 잡았어야 돼. 그렇죠. 호남을. 그런데 문제는
호남 지지도도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광주에 출마했는데 호남 지지가 빠져요. 심지어 호남에 있는 40대 지지 세력들이 전부 조국한테로 다 뛰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줄 세력이 없어요. 심지어 호남에서 빠지니까 수도권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낙연의 지지도가 빠지면서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동작갑. 그래도 스타잖아요. 전병현. 전부영은 그렇지 왕년에 그래도 예? 한가락했지. 예. 악년에 그 수석인가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김병기랑 붙었단 말이죠. 현역 김병기, 민주당 김병기. 거기다 이제 장진영 변호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삼자 구도에서 과연 누가 혜택을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삼자 구도로 뛰었을 때는 어쨌든 장진영 변호사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삼자 구도니까. 그런데 이전에 선거를 봤더니 야, 삼자 구도인데도 그때 당시 새누리죠. 새누리보다 2%나 앞서가지고 김병기가 초선이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국민의힘하고 삼자구도였는데 이때 36%로 34%의 이상위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가 삼자구도로 뛰어도 민주당이 당선될 정도로 이 김병기가 강하게 자기의 그 텃밭을 구축했는데 재선할 때는 심지어 지지도가 55%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이 아무리 도와줘도 지금 전병헌이 이게 지금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현역들이 지금 잘 받쳐줘야 되잖아요. 야 이낙연이 그 많은 현역 그 기라성 같은 현역. 자, 김종민이도 있지. 그다음에 박영순, 그래. 설훈, 오영환, 그러니까. 심지어 홍영표. 중진급들인데다 홍영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솔직히 김종민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살아 돌아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종민도 어비지리로 된 거지. 그저 나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세종이니까. 세종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고는 지금 이렇게 초호화 군단을 이끌고 지역구에서 거의 한석? 지금 왜냐하면 이낙연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은 어렵지. 광주에서 어렵죠. 광주 어렵지. 그러면 지역구 현역 한 명. 홍영표도 어렵나? 홍영표도 어렵지. 예,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준석 개혁신당한테도 밀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비례 한두 개 가져가잖아요. 여긴 비례도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되면 비례도 밀리잖아요. 그래 되면은 지금 이낙연이 폭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망하게 됐냐는 조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낙연의 지지도가 확 빠져버리는 그 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뭐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낙연이 선명성을 가지고 치고 나갔으면은 호남을 잡아버렸으면 조국이 등장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을 텐데 이낙연이가 지지부지하는 사이에 뜸들이고 뭐 이리고 염중 저리 염중하는 사이에 맞습니다. 조국이 선명성으로 삐야 윤석열 뭐 탄핵 뭐 이러면서 뭐 검찰 독재 이러면서 나오니까 그쪽으로 몰아버린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다를 간절히 원했던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그 사이다가 이재명 쪽에서도 김이 빠지면서 야 진짜 사이다 어딨어 이랬는데 송영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쪽으로 쏠리면서 이낙연의 어떤 그런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이낙연이가 그러니까 선방을 쳤어야 되는 거야. 그 사이다를 자기가 딱 따고 그냥 카 이랬어야 되는 건데 딸까 말까 이쪽 보고 딸까 말까 차라만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옆에서 답답하고 있던 사람 앞에서 조국이가 딴 거예요. 이낙연이 먼저 사이다를 빵 하고 땄으면 조국이가 힘을 못 쓴다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영신 같아. 더 매운맛을 원하던 그 지지 세력들이 결국은 조국으로 갈아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중에 지금 그 이낙연 당에서 뭐 이렇게 인재 영입을 했는데 그게 이슈화 된 적이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인재 영입 누가 됐는지도 몰라요. 하긴 했어?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도 안 나오는 인재 영입이 되니까 조국의 그러니까 조국의 신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정섭 차장 박은정이도 있고 뭐 하여튼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처남댁 처남댁. 그 마약 폭로해가지고 처남댁 인재영입까지 하니까 그게 센세이션을 하잖아요. 어쨌든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런 게 이제 뉴스인데 여기는 뉴스도 안 돼요. 뉴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우유부단함에 지금 그 극렬한 이 결국은 임종석도 그래서 못간 거지. 민주당이 그냥 남아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너무 우유부단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중도 표심을 잡으려고 뭔가 색깔을 희미하게 가져갔을 때 오히려 가지고 있던 색깔마저도 다 잃게 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낙연이 지금 완전히 뉴스에서 사라져 버렸다.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이준석하고 좀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도 뭐 거의 사라지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근데 이준석보다도 지금 못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의 개혁신당 지금 한 3, 4% 나오는데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그래도 비례를 한두 석은 차지하지 않을까요? 저는 잘못하면 이준석 빵석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3, 4%가 그거 저는 막상 지금은 그렇게 나오는데 예. 투표장에 가서는 과연 찍을 것이냐? 예. 난저 달리 봐요. 정상적인 카운트하면 그 선명성을 빵석.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이낙연의 그 선명성이 없는 이낙연과 지금 이준석도 거의 같은 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보수에서는 이준석이가 지금 설 자리가 없어졌고, 그렇지. 그렇죠. 그래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낙연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 나눠먹기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낙연하고 조국 중에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국을 선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문 세력들이 어디 갔느냐를 봐야 돼요. 친문 세력들이 어디로 갔죠? 친문 어디로 갔어? 친문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임종석이 따라서 잔류했나요?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친문 세력들은 지금 어쨌든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비명계로 분류되면서 많이 사살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에 남아 있느냐? 그러면 지금 조국 신당이 그렇게 비례해서 높은 지지율을 얻게 되는 것도 어떤 친명 세력들이 갈 데가 없어서 조국한테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참 답답해.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낙연이가 선전해 주기를, 그래서 이재명 표를 갉아먹어 주기를 기대했는데 이재희였거든요. 이재희가 이재명은 안 되니까. 이낙연으로 잡는다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2조 제희. 이조제. 조국으로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 왜냐면 지금 조국이 이낙연 대체 수단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권력 쟁투에서. 조국이 이재명을 잡는데 예. 그게 잡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합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조국이는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깔려 죽는다고.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나쁜 놈은 마찬가지거든. 나쁜 놈. 누가 먼저 구속되느냐의 문제죠. 왜냐면 조국이 구속돼가지고 먼저 구속되는 거 아니야? 확정 판결 받으면 어쨌든 조국이든 이재명이 구속될 거 아니에요. 조국이 스케줄이 더 빠르지 않아요? 2심까지 다 됐으니까. 그렇죠.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재명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잖아요. 1심에서. 예, 그래서 누가 먼저 구속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사법 리스크를 비교하자면 이재명보다는 좀 덜한데, 왜냐면 이게 되게 심플하잖아요. 조국은 나 입시 비리, 예, 그거 하나니까. 그러면 입시 비리, 펀드도 하나 더 있군요. 그래서 조국이 펀드 전문가인데, 그래서 이재명과는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도 약간은 선명한 대조를 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구속되느냐의 게임이지, 나중에 구속돼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까지는 소위 말하는 시간 게임이다. 1년 뒤 박탈되느냐, 2년 뒤 박탈되느냐, 3년 뒤 박탈되느냐. 이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저는 이제 대권 주자 경쟁에서 이낙연이 지고 지금 조국이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얼마나 국민의힘 무기력해. 상대들이 범죄자들인데, 맞습니다. 아니 이것들을 다 제압을 이렇게 못하고 빌빌빌빌 되는 게, 이재명, 조국, 아니 이거에 빌빌대야 돼요. 넌 너무 답답해. 국민들 지금 답답해서 혈압을 나. 범죄 사법 리스크에 응. 뭔가 이 국민들이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니라 이거에 둔감해진 게 빌빌대는- 아닌가. 이거에 빌빌. 정치인은 뭐 그 정도 전과와 그 정도 범죄는 당연히 저지른 거. 저희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되게 슬픈 익숙해졌어. 현실인 거거든요. 익숙해졌어.
그걸 익숙하게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익숙하게 안 만들려면 감옥에 빨리 쳐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쳐넣은 게 천추의 한이에요. 진짜 새마을 운동에서 진짜 이게 뭐랄까 다 정화 작업해야 될까 정화 작업. 그래서 이번 공천에서도 그냥 완전 정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아쉬움이 났습니다. 국힘이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아쉽다. 예. 조상규 변호사였습니다.